소리 들어왔어요? 네. 첫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이. 여러분, 저 행정법이 좀 어렵다는 건 좀 들으셨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분량이 좀 많습니다. 공부하실 게. 그리고 법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과목을.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좀 낯설고,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과목이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려고 딱 책을 읽으시면 안 읽히세요. 그리고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의 능력은 무엇일까 막 이런 이제 이 자멸감에 빠지기 시작하세요. 저희 행정법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출제 범위가 우리 행정법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총론 파트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강론 있죠. 이제 구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총론 그러면 느낌상 어떤 전체적이잖아요. 이 행정법의 이런 전체적인 원리들을 쭉 밝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강론 그럼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다들 뭐 어떤 생각들 하시냐면 이제 강론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개별법들을 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강론은 여기도 뭐 구체적인 어떤 개별법 물론 보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총론에서 일반적인 어떤 행정 큰 틀로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 적용되는 원리들을 총론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강론에서는 이 작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봅니다. 원리. 여러분들 제가 목차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목차 처음에 보시면은 2편에 일반 행정작용법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일반 행정작용법. 처음에 행정입법이 있고 넘기시면 2장에 행정행위가 있고 4장에 그 밖에 행정작용이 있고 여기까지를 일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리고 이제 뭐 의무의 확보 수단도 있고 손해정보도 있는데 좀 뒤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강론 해가지고 이 행정조직법이 있고 개별 행정작용법이 있는데 크게 4개로 지금 나눠드렸죠. 경찰작용, 급부행정, 공용부담, 규제행정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일반 행정작용을 할 때 이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떤 원리하에 이 작용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넓게 그죠? 굉장히 넓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각 행정 영역별로 좀 더 세분화시킬 뿐이에요. 세분화.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뭐가 출제될 거냐면 여기 원리에서 밝힌 걸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마다 뭐 경찰 행정이면 거기 영역 그죠? 급부 행정이면 급부 행정 영역 여기에 좀 더 세분화시켰고 여기도 원리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통은 뭐냐면 우리 행정법 총론이 됐건 강론이 됐건 이게 다 이게 원리법입니다. 원리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 쪽에서는 우리 구성이 처음에 이 뭐 제 교재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법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이게 행정이 뭐냐, 뭐 이런 의도 이제 볼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이 행정을 할 때 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이 법체 행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체 행정.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국가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죠? 그 부분 중에 국가작용 중에 행정 영역에 이걸 좀 더 국한시키면 이걸 이제 법체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체 행정을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 계속 이제 수도 없이 이런 말이 쭉 나올 텐데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헌법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다 국민들 때문에 법치주의를 해줘야 돼요. 국민의 이런 권리 보호도 해줘야 될 것이고,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시킬 때도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구성이, 이 총론이 앞에 서론 쪽에서는 요 법체 행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 법체 행정을 분석을 할 때 이 법으로 어떤 법들이 이제 뭐 종류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법률 관계라는 것도 있고, 법률 관계를 이루고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들, 요 행정작용들을 또 분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정작용이 이 법치주의를, 이런 원리, 이걸 위반해가지고 위법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당연히 구제해줘야 되겠죠. 이 구제에 관한 것도 볼 것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도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를 지켜야죠. 만약에 국민들이 이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체 공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가 이 의무 이행을 또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의무, 국민들의 저 의무 강제시키는 것도 볼 것이고. 자, 우리 총론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법에 의한 행정에 따른 법률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요 일반 행정 작용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또 한번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도 볼 것이고, 이행 강제하는 것도 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총론 쪽에 처음에 한번 보세요. 그 총론의 1편 서설해서 1장의 행정부터 행정법, 이제 법의 특질을 보고 있죠. 넓게. 근데 거기 보시면 5절에 법체행정, 거기다가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법체행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법체행정에 적용되는 법의 종류들이 그 7절에 행정법의 법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렇게. 그 법원의 종류 중에 이제 또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장이 바뀌어가지고 법률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으로 규율하는 법률관계. 보니까 뭐 법률관계에 3절에 당사자도 있고, 밑에 개인들의 공권, 공의무도 있고, 그리고 법률관계 원인 해서 일반 행정작용법에 보니까 밑에 행정입법도 있고, 넘겨보세요. 눈으로 그냥 쭉 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행정행위도 있고, 그 행정행위 그 밖에 행정작용도 있고, 중간에 뭐 행정절차, 정보, 그리고 이제 3편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무 이행 강제하는 방식들,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근데 지금 목차를 보니까 일반 행정작용법이 있고, 의무 이행 강제, 이게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의무 이행 강제하는 것도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인데, 이게 좀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다르다. 그 행정행위라는 것과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손해 전보가 있고, 이제부터 구제입니다. 구제. 손해 전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2장에 보시면은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고 2절에 3절에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쟁송해서 또 두 개로 나눠졌죠. 2장에 행정심판이 있고 밑에 행정심판 제목이 잘못 달렸네요. 행정소송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강론인데 요 강론은 방금 봤던 요 일반 행정작용들을 조금 더 행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될 때 앞에 서론 쪽에서 법치행정하고 법률관계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 70에서 80문제를 소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나머지 영역에서도 또 한 문제. 이쪽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면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작용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무이행 강제하는 게 또 여기서 한 개 내지 두 개 문제. 손해전보에서 아까쯤에 손해전보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눴었죠. 이 구제가 손해전보라는 게 있고 이제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두 문제. 여기는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한 네 문제. 이렇게. 대략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저 강론 쪽에서는, 9급하고 7급하고 조금 이제 출제 비율이 다른데, 9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일반적으로 두 문제. 7급은 일단 다섯 문제는 꼭 나와요. 이런 구성입니다. 되게 출제가. 이 25문제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깝깝하죠. 이걸 소화할까 말까는 여러분들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신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약 여러분들이 20개 이상 점수를 확보하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운전면허 시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겁. 새해부터 제가 복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겁. 미리 말씀드리지만 운전면허 시험하고 이 행정법 과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뭐가 질적으로 다르냐면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국가 고등고시급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죽자 살자 열심히 팔아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이걸 넣은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시면은 그 각각의 현장에서 여러 이제 행정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넣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임용의 1차적인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구별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여기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냐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걸러내겠죠. 그죠?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뭐 불합격 됐다고 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를 절대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목을 탓하시든가 아니면 어라 내가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데 문제풀이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까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0개에서 22개를 맞추게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5문제를 맞추게 해드리겠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3년 전에는 뻥을 좀 쳐가지고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했던 영역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꼭 한두 문제씩. 특히 여기 군무원 쪽이에요. 군무원. 일반 이제 다른 직렬의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은 제가 95점까지는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솔직히 95점까지 맞기는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문제 유형하고 조금 다르게 출제가 돼요. 더구나 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좀 별로 좀 그래요. 출제하는 게. 이게 막 복수 정답도 많이 나와버리고 정답 수정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시게 되면 어떤 시험이 나와도 20개 이상은 맞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맞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걸 못 맞히시면은 점수를 확보를 못 하시면 다른 과목을 더 잘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만만치가 않아요. 해보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수업할 때 국어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해볼만 하시던가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국어인데, 그죠? 한글인데.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도 한글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다른 과목으로 점수를 칠 것 같은데 이게 잘 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목은 법과목의 특성인데 기본이 쌓이고 하면 할수록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요.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지금 장담을 해드린 건 끝까지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가시면 25개 중에 22개 이상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 맞았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호흡을 맞추면 제가 거기까지는 책임문 아니고 책문은 제가 질 수 있어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법적 책임 발언을. 자, 아무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질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은. 다른 과목 모르겠지만 특히 이 과목은 고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시.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순서들을 쭉 해드렸는데 이게 단락단락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총론 잘하시면 강론 대충 해도 5문제 중에 3문제 그냥 맞히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총론하고 강론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기 일반 원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각 행정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세분화시켜요. 그러니 여기서 배웠던 거 또 출제되겠죠. 그죠? 이게 독립된 게 아니에요. 같이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총론 잘하시면 강론 웬만하면 아주 특별한 판례가 아닌 이상 총론 논리로 풀어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총론에서 안 다루는 뭐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외우셔야죠. 그죠? 근데 뭐 공물 같은 데 갔는데 공물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했던 것 또 나와요. 손실보상에서 봤던 거 여기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입니다. 자, 두 번째. 다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할 사안부터 총론, 쟁송까지.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 힘들어 하시는 게 실은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구석에 딱 떠났지만 행정쟁송. 우리가 요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로 쭉 진도 나가면서 어디서 싹 집중이 될 거냐면 여기 가가지고 한번 집중이 싹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거. 권리구제 방식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지쳐버리시냐면 요 부분 끝나고 막 지치기 시작하세요. 세상에 여기까지 가려면 석 달 걸리는데.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요걸 할 건데 이 부분하고 지치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복을 받은 이유가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올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맞게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여기서 못 쫓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시각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 행정법은 독립된 과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오히려 여기가 풀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야.
원리법이라 그랬죠. 전체적인 원리법. 전체적인 원리인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딱 끊겨버리면 다 헤매게 돼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특히 요 쟁송까지는 일순환을 꼭 하셔야 돼요. 이론을.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필수.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점수를 맞으실 때 이거는 필수예요. 이런 건 좀 적으셔야죠. 그죠? 적어 놓으셨습니까? 이걸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독서실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행정법은 총론 저 쟁송까지 반드시 일순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유가 그거라 했습니다. 전체적 원리고 여기서 종결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분명해요 분명. 여러분 이제 책을 이제 보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 다들 그 의지도 강하시고 막 이러는데 좀 이따 제가 이 수험생의 합격하는 비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보시잖아요. 책을 보시면은 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이제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가면 깨끗해요. 필수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떨어지시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떨어지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행정법 6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겠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불운하게도. 작년부터. 한 3년 전에만 오셨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는데 불운하게도 끝났어요. 그 시대는. 여기서 80점 이상을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국어 말씀드렸는데 국어 80점 맞기가 쉽겠습니까? 행정법 80점 맞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기가 더 나아요. 처음에는 국어가 쉬울 것 같아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통계예요, 통계. 그럼 통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겪었고 누구나 공부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계가 그렇단 말은.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합격 과목으로. 그리고 이게 필수. 두 번째. 이 공부를 하시면 뭐가 문제냐면 합격하셔야죠. 합격하려고 여기 오신 거니까 급해지세요.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이 과목만 한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저랑 처음에 관계 맺어 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은 지금 사무관 넘어서 이제 뭐 가신 분도 계시고 뭐가 문제냐면 이상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야 될 과목이고 그러려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급하세요. 조급성을 버리셔야 돼요. 뭐에 관한 조급성이냐면 점수, 성적에 대한 조급함을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법과목은 단번에 성적이 팍 치고 올라갈 수 절대 없어요. 이 과목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드디어 내 것이 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단계부터 뭘 고민하시냐면 빨리빨리 내가 습득을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시고 싶어 하세요. 이해가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2월 달쯤 되면 점수를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고 싶으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정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합격률이 되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출원자 중에서 필기 합격률. 예를 들어 한 뭐 3,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 직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기서 필기 합격이 몇 프로예요?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돼요. 이해가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10%도 안 되게 합격할까요?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니 그렇게 뽑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뽑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80점을 못 맞냐 그 말이죠. 그 정도 맞으면 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시간 안에 제가 점수를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드리는 제가 전문 트레이너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교수라고 명칭을 치는데 듣기는 좋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뭐 참고 있지만 저는 트레이너예요. 여러분들 이 현재 문제 풀면 한 25문제 되면 찍어도 5개는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22개까지 끌어올리는 트레이너. 그런데 이렇게 저급하면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급하게 운동하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자세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자, 이 성적에 대한 저급성을 버리시란 말은 다 나중에 지금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죠. 그래서 그거 문제풀이 이론도 끝내고 판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그때 문제풀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점수들이 올라가는데 다들 공부하실 때 누구를 보시냐면 옆에 같이 공부하는 경쟁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함정에 빠지시면 아직 이게 안 잡혔는데 지금 문제풀이를 할 시즌이 아니고 그걸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문제를 찾으세요. 왜? 이거 들어도 점수가 안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좀 오르기 시작해요. 비슷하게 나오네 이렇게. 내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약 10%, 그러니까 90%가 거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20개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운 좋으면 맞지 않을까요? 거의 안 돼요.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저급성을 보이란 말은 다 공부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고쳐서 천천히 베이스를 잡고 감도 익히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가야지 처음부터 객관식이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하겠다. 그렇게 공부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네, 굳이 꼭 이걸 꼭 해야 되냐? 우리가 굳이 뭐 군무원을 꼭 해야 되냐?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복을 드린 게 아니라 겁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겁을 버리셔야 돼요. 이 방식. 그리고 충분히 이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17년 됐어요. 그러면 17년 동안의 문제 스타일이나 출제 경향이 바뀐 걸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계획 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될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봐보면. 자, 순서에 맞게 그때그때 복습 테스트 드릴 것이고, 뭐 이 앞전에 OX 했으면 이제 OX 안 하겠죠. 이제부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푸셔야 될 테니까. 그런 걸 다 드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본서, 지금 기본으로 할 때는 이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제가 지금 기본 원리라 그랬었는데, 기본 원리, 전체적인 원리. 이 원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내 걸로 만들고 가겠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라는 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급함을 버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이스를 잡고, 기본서 중심으로 해서 기본을 잡아야 될 시기인데 이 시점에서는 점수 올린다고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다가 막상 문제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 풀려요.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려. 안 풀리니까 뭐 하냐면, 나는 다시, 내 스스로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 혼자 이렇게 은둔형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내가 스스로 이걸 해가지고 스스로 내 걸로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지금은 이제 절에 가봐야 안 받아줘요. 예전에는 절에서 고시 공부한다면 받아줬는데,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내가 한 3개월 동안만 여기서 숙식하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고시원으로 갔어요. 좀 보내버리지. 안 받아줘요. 그런 스타일로 공부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절대 합격 못 하세요.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00% 내 걸로 다 만들어서 시험장을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세요. 거의.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이론 정리를 해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이 법체 행정은 대략 이런 거구나. 법률보는 이거구나. 법률의는 이거구나. 그죠?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게 공법관계였고 사법관계였는데 결국 그것이 소송으로 다 연결되는구나. 이런 감. 이 감만 잘 잡으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근데 여기 안 잡히셔버리면, 그러니까 저 감이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이란 말 잘 쓰질 않습니다. 저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걸 못 잡으시고 문제 위주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점수가. 근데 여기 잡히셔가지고 이후에 문제풀이 진도별도 풀고 동영도 풀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가면 여기 올라가세요. 감을 잡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외워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 그러나 시험장을 가시려면 이걸로 안 되죠. 암기 하셔야죠. 이게 먼저고 이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여기 진도 나가는데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까? 진도 나갈 때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해가시죠? 오늘 당장 그러실 거예요. 오늘 당장 조금 이따 수업 들어가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게 대략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이런 원칙이구나. 이것만 잡으면 나중에 여기서 분명히 문제풀이 할 때 치고 나가는데 이거부터 하려고 하시니까 말의 뜻도 어렵고 용어 자체도 추상적이고 그냥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여기서 혼자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행정법의 바다에 빠지셔서 점수를 올리시려면 순서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가 더 중요한데 다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 초나 이제 또 그때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거기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험장 가실 것 같습니까? 생각에. 약 80% 수석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게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추구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언제 어떻게 합격을 하시냐면 내가 이게 내 실력으로 합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묻혀서 합격하시는 게 제일 지름길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커리큘럼 쭉 따라오다가 이제 문풀 시즌 됐는데 우리가 기본 안 하겠죠? 계속 문제를 엄청나게 풀 거예요. 문제. 막 푸는데 막 몰라. 어떤 거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대다수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대략 이제 다 본 거니까 이제 맞추신단 말이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과정 하에 마무리 짓고 시험장 가서 머리에 남아있는 걸로 나왔네 이렇게 하고 합격을 하시는 거지, 나 혼자만의 완벽한 정리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합격한다, 그런 확률은 4년 정도 걸리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해가세요? 4년 정도. 뭐 그 정도 목표 잡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하고 또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셨으면 저하고 친하게. 우리는 내년 아니, 이제 올해죠. 올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묻혀서 가셔야 돼요. 누구한테 묻히냐면 여기서 묻히시면 돼요. 이 과정에. 지금 동영상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전국에 이제 많이 계실 텐데, 현재 이 시험이 과목은 3과목이지만 혼자서 공부해서 6개월, 9개월 만에 합격한다? 0.3% 정도 될 겁니다. 0.3%. 비율로 따지면 0.3%.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다른 일을 또 권장을 해보고 다른 또 국가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실감이 훨씬 나으세요. 동영상 중요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동영상 들어주시면 좋은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 과정 따라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습을 못했어요. 불안하시죠? 다음 진도 벌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다음 진도 따라가 줘야 됩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나중에 이제 복습에 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해갖고 시간 좀 있는데 다음 시간 나갈 진도를 못 마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계속 커리큘럼을 맞춰서 그냥 굴러가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가서 시험장에 가서 쏟아내고 나오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3년 4년 할 것도 아닌데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고 자꾸 고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인데 따라오셔야죠. 같이 이렇게. 문풀 갈 때 기본서가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들 뭐 하냐면 이 기본서를 또 정리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복습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문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하면서 가게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작업을 혼자 막 하시더라고요. 보면. 단고나. 단고나가 뭐가 필요해 이게. 이 25문제 맞추는데 무슨 단고나가 필요하냐고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여기다 단고나를 왜 하냐고요, 이걸.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단고나. 그 다음에 스터디, 토론식. 왜 합니까? 토론식. 아니, 뭘 알고서 행정법을 서로 토론해야지. 서로 모르는데 이걸 토론을 왜 하냐고요, 이걸. 예? 우리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데, 25문제. 안 그러세요? 예전에 주관식 시험 공부할 때 그 스타일을 여기 갖고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서로 백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그 팀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다 과학적으로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면 될 것 같다가 계획을 따로 짜세요. 계획을. 막 분량 늘리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뭐 하시냐면 여기 따로 여기 과정 쫓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묻혀서 가면 되는데 충분히 드려요. 문제. 충분히. 드리는데 꼭 다른데 막 문제를 수집을 하세요. 출제될 것 같지도 않은 이상한 문제들. 우리 시험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문제들. 아 이거 저기 나왔다더라. 그럼 그거 나왔으면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막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시험 딱 앞두고 분명히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 과정 버티시는 분들
별로 안 계세요, 실은. 주변 돌아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시험이 딱 경험이 나면, 이제 느꼈겠죠? 이제 돼야 되겠지만, 안 됐으면 느끼세요. 느끼고 나서 뭐 하냐면,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그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 이렇게. 방법이 잘못된 거지, 열심히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입니다. 자, 오늘 약속을 저하고 하셔야 됩니다. 필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업.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조급하게 하세요. 이해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막 70, 80점 끌어올리시겠다고 욕심 부리신 분들은 7월에 안 되는 겁니다. 7월에. 세 번째, 100%를 다 알아야 돼요. 핵심적인 거 감만 잡으셔도 충분해요. 감만 잡으셔도 충분해요. 나머지 100%는 어디서 충당하면 되냐면 문제 풀 때 다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리고 합격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순환 맞춰서 붙여서 가시면 필기는 합격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 되고 나서 자기 혼자만의 계획으로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들은.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행정법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을 자꾸 강조하는 게 꼭 이제 영어를 어려우니까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럼 똑같아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오지 다른 말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하시냐면 법률 용어집을 찾으세요. 찾아봐야 똑같아요. 왜? 법조문에 있는 정의조항 갖다 넣은 거니까. 위키사전에.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호흡 맞추셔서 가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운전면허처럼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어려운 만큼 장점은 있죠. 되면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점수 격차가 클 테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고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